이게 이제 계속 이제 창원 얘기와 이제 뗄 수 없는 게 이제 통합 이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 얘기를 좀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만 상권 중에 이제 창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5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창원 안에는. 네. 구별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좀 아까 인구도 보니까 이종수 책임 말씀해 주실 때 좀 늘어난 데가 있고, 어디 좀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다던데, 상권도 좀 그렇게 변해왔겠죠? 인구는요, 결과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변수는 뭐냐? 그게 이제 상권인 겁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상권을 들어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사실은 5개 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권역으로 나누면 3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먼저 제가 마산 권역부터 보여드릴게요. 소비 유출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으로도 벌써 딱 오죠. 그러니까 인구 비중하고 소비 비중의 차이가 마이너스 6.3% 인구 대비해서 심각하죠. 진해 지역은 마이너스 0.8% 포인트밖에 안 납니다. 그나마 이제 얘는 뻗팅기고 있는 거죠. 진해는 그래도 그 3개 권역 중에 왜 진해가 사실은 꽤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조금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창원 지역이죠. 네. 여기는 플러스 7%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권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화학적 통합이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장점, 단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합치는 이유는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은 시너지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합쳤지만 이게 그냥 안 합친 거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합친 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도 이게 작동이 혹시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약간 쫄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3.15와 11.8.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절대로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왜?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건 데이터로 분석된 것만. 그럼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니까요. 절대 주관은 없습니다. 아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 옆에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기지가 주로 있는 창원 쪽에서 주로 그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근데 통합하면서 예견이 됐던 거고, 예상이 됐던 거고, 또 좀 통합하면서 그러면 마산 쪽은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대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킹메이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 차원에서 의사결정할 때 구조하고 지역별로 어쨌든 국회의원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어레인지가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시장이라도 될 때를 일단 밀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하게는. 그래야 같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지역별로는 또 좀 약간 다른 견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데이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권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별 또 매출액 추이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구 대비해서 소비의 집중도가 구 창원시 쪽에 많이 몰리고 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시기열별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 비중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마산 회원 하포구는 1.4%에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도 줄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산구는 그대로 유지.
근데 의창구 쪽에 소비가 2.1%포인트 정도가 늘어납니다. 뭐가 생겼나? 그리고 진해가 0.8%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봐도 역시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데 방향성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산 쪽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네요. 여튼 보면은 진해는 약간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건 의창구 인구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에 비해서 매출이 올라간 거 보면 약간 마산 쪽하고 좀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55개 정도 읍면동이 지금 통합 창원시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위 20개 지역의 소비 비중을 쭉 가져와 보니까 1등, 2등이 성산구의 상남동이랑 중앙동.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네가 1, 2등으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중앙동도 상남동 바로 옆이거든요. 일단 교수님하고 교수님께 안 그래서 상남동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창원시에서 전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두 개 도시고 그다음에 동이고. 그렇게 해서 성산구가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20개 안에 6개가 성산구고요. 그다음에 5개가 의창구. 그리고 마산 회원구는 4개, 합포구는 2개, 진해구는 3개. 이렇게 상위 2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성산과 의청 쪽이 많이 들어가 있죠. 마산 쪽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지역도 읍단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소득 수준도 성산구가 가장 높겠네요. 아주 정확한 뭐 예상되듯이 그러게요. 약간 가장 소비력이 집중되기도 하고 아까 그 산업단지도 몰려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성산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상남동하고 중앙동이 그쪽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성산구. 그래서 이건 또 이번에는 이제 소득 수준을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또 재밌는 건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는 7%대, 마산 회원구와 성산구는 8%대, 그리고 의창구는 9%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의 소득 증가율도 제일 높다. 아까 인구는 좀 빠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가 있나 보다. 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20개 지역을 역시 뽑아봤더니 제일 높은 지역이 성산구 성주동으로 394만 원. 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저희가 30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네요. 거의 수도권 수준이네요. 예, 역시 또 성산구가 높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20위 안에. 그리고 이창구, 마산, 회원, 합포, 진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창원시 내에서도 각 지역별 이제 양극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여러 도시를 다루면서 이제 꼭 우리가 또 그 지역을 평가할 때 썼던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의 오늘은 언제 나오나 저기 뭐라 하죠? 이걸 그 교수님만의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렇게 얘기한 소비공헌도 네. 소비공헌도를 가지고 창원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뭐 성장률 얘기하면서 이제 의창구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성장률이 약간 높아지는 경우는 이게 계속 높은 거면 그러니까 비중도 크고 높아지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그만큼 낮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아마 여기 소비 공헌도도 얘기 들어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 공헌도는 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로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금액을 나눈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많이 와서 소비해주면 1인당 소비 공헌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을수록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네. 맞아. 하지만 또 인구가 많으면서도 소비 공헌도가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럼 진짜 짱인 거죠. 예. 마산 합포구 38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얼른 소비 들어도 공헌도가. 높네. 높지. 그렇죠? 근데 회원구는 마산 회원구는 29만 원입니다. 네, 꼴찌. 5개 구 중에 꼴찌고요. 의창구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35만 원. 진해구가 39만 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성산구. 얼마쯤 될까요? 50만. 네, 58만 원. 몰빵이네. 몰빵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인천광역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와, 수도권에 성산구만 그렇다는 거죠. 좀 몰리고 있다는 게. 아까 부산 사람들이 창원 사람들에게 지그가 서울 다음인 줄 알아. 근데 그럴만 하겠네요. 성산 사람들은 그럴만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아까 그러니까 평균 소득도 예.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수도권에서 다뤘던 도시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양극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또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상이 그러면 또 원인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 이제 성산구에 이렇게 소비도 몰리고
그 매출도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괜히 뭐 예? 지금 쓱 웃으시는 게 지금 거기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거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시설이 다 여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여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여기에 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주 특별한 동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살짝 얘기했죠. 밤의동, 예, 상남동. 불야성, 예. 예. 부야성. 예,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가 유명해진 게 또 유흥상권 뭐 이런 걸로 꽤 유명한 곳이잖아요. 불꽃밭. 예,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상남동이 그렇게 막 불타오르기 전에 창원에서는 뭐 통합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중앙동이 거기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중심가였죠. 거기가 막 진짜 막 대단한 룸사롱도 많고 고급 식당도 많고 거기는 뭐 음식 가격이 뭐 거의 서울 강남하고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상남동으로 확 쏠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남동을 혹시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다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창원을 안 가봤습니다. 의외네. 이렇게 슬쩍 혼자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신 이럴 분이야. 때는 또 빠지고. 전 촬영 때문에 가봤어요. 그죠, 그죠. 네, 저는 분석하러만. 그러니까 업무로 가서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자꾸 분석해달라고 해서 예, 또 자기 유튜브 촬영하러 간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그냥- 쥐가 가고 싶어 한 거잖아. 저는 상권을 이제 탐방하러 간 거지. 그렇겠지.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다른 목. 혼자 저는 목적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목적이 없어서. 교수님 분석하시려면 또 경험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만 했습니다. 네. 그 경험이 있어야지 분석이 밥은 되지. 많이 먹었습니다. 저 근데 상남, 분석은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상남동,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상남동을 아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놀랬던 게 한 건물에가 횟집, 고깃집, 그리고 그, 왜, 뭐, 좀 약간 그, 뭐, 꽃이 파는데 이런 데를 그렇죠. 뭐랍니까? 1층에 주점들. 뭐 이런 고깃집이 주점, 있고, 예. 노래방, 2층에 이제 노래방 있고. 뭐, 카페, 뭐, 바, 그리고 맨 위에가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게 모든 건물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나 싶던데. 원스톱이죠. 그 안에서 네. 한번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1층부터 예. 그럼 저기 다음날 아침에 저기 맨 위층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건물이 이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블럭이 그렇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그 유흥가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 길거리에 보면은 그 전단지, 그 삐라, 거의 뭐 한국 전쟁 때 삐라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길에 막 휘황찬란한 삐라들 막 뿌려져 있고. 제가 그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대를 사실 찍었어야 되는데 저녁 시간대는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찍었는데. 거의 그 저기 전쟁이 끝난. 네. 예. 근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막 전단지들 막 깔려 있고. 근데 아침에 그 빈병을 수거하는 그 주류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더라고요. 그 돈 되겠다. 새로 납품하고 또 가져가고. 이 주류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하루에 소비되는 술의 양이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지금 굉장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다른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그 창원을 한번 다뤄보자고 할 때 결국 이제 상남동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역 있죠. 이것도 이제 뭔가 연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교수님께서 설명 좀 상권은 해주세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사실 상남동 때문에 다른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한번 하셨군요. 다뤘던 예. 경험이 있어서 강남보다 더 발전한 유흥상권. 그래서 보면 뭐 이 뉴스도 찾아보시고 뭐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슈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걸 데이터로 들여다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인구가 이 상남동이 27,000명 정도 되는 뭐 작은 동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 그 상남동에서만 소비되는 금액이 138억입니다. 잘 감이 안 감이 오시죠? 안 와요. 예. 그래서 또 1인당 소비 공헌도로 하면 아까 들은 거 기억나시죠? 성산구가 58만 원. 그렇죠. 예. 상남동이 138만 원. 와.
근데 이게 이제 와. 이걸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동의 그 138업 중에 외식업과 소매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외식업 비중. 근데 이제 외식업 안에는 식당도 있고 주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하여튼 입으로 들어가는 거 파는 데는 다. 예. 54%입니다. 역시 모르만. 그러니까 이제 창원 전체 외식업 비중 36%인데 여기가 54%니까 그러니까 전부 여기 와서 외식 소비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숙박은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서비스업 비중은 아까 근데 창원 의외로 서비스업 비중도 조금 높기는 한데 막 이렇게 막 확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이제 소매업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비중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잠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 딱 그렇게 이게 그게 손님이 있으니까 그래 층층이 이렇게 이제 주점 뭐 카페 숙박시설까지. 근데 이제 그 숙박업 비중은 잠깐 쉬었다 나오는 건 혹시 서비스 높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쉬었다 나와서 그런가? 아니 왜 자꾸 그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땅을 치려고 의도신문을 자꾸. 아니 다 그게 이제 일단은 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상품 분석을 안 하신 전문성이 비전문가들은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 또 숙박은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먹기는 여기서 먹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꼭 이렇게 뭐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시설이 그렇게 이런 건 이제 제가 전문 용어로 쓰는 게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돌이? 참돌이. 옛날에 군대 생활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저희 아는데 세대가 저는 최근에 군대 생활해서 20대들이라 잘 모르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원스톱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소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데가 있는데 창원은 또 숙박업은 여기만 발달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분산이 됩니다. 아니, 교수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다 수긍하는 편이었는데, 이건 제가 아마 제 분석이 아마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 주정과 저는 상남동을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르는 데가 있거든요. 불꽃 닷지라고. 닷지집 아시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술 갖다 주고, 그렇죠. 안주 그냥 깔아서. 쫙 이렇게 술값에 따라서 이렇게 안주 쫙 갖다 주고, 몇 가지 카드로 결제를 하죠. 잘하면 노래방까지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죠. 근데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매출에 안 잡혔다라고 저는.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여기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 찔려요? 아니, 제가요? 당황스러워. 땀 흘리는 거 봐. 갑자기. 어쨌든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해서 보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 숫자로만 보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저걸 꼭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이거 꼭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자르면 안 됩니다. 진짜 왜냐면 현실 분석이죠. 이게 저도 그래도 좀 맞아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도 안 가본 도시가 별로 없고 외국도 좀 다녀보고 큰 도시를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런 상권은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저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매우 독특한 상권이다, 상가 구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국내에 그런 상권들이 광주 상무지구, 부천 신중동, 대전 유성, 그리고 경남 창원 이 네 개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남 창원 상남동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이죠. 건물 하나에 모든 건물이 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먹고 놀고 자는 생태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또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마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요즘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허가가 이렇게 안 날 것 같아요. 허가를 그렇죠. 내주질 않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 이걸 약간 분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공업도시로 크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이제 다 내주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되게 나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도시에 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막
유흥업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불편은 하시지만 이게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힘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쁜 점은 빼지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유입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걸 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이 건폐율이나 뭐 이런 용적률이 그렇게 사실은 보통은 그렇게 상업 용지가 만들어지면 한 6층, 7층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서울 지역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막 주상복합으로 해서 엄청 높은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상업 지역이 그렇게 높게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선 이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층은 식당. 네. 3층부터는 주점 노래방. 네. 그리고 이제 최상층엔 숙박업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형태. 예,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얘가. 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유흥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해지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런 본능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주택가에 나오지 말고 그 상남동이라는 그 한정된 구역 내에서 그냥 본능을 한번 전부 발산해 봐. 이렇게 딱 몰아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우리가 공업도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다 이제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어디선가는 또 삶을 그렇죠. 그런 그게 공업도시라서 접대 문화하고도 그런 거하고도 있을 연관이 거예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카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게 이제 분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남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 계속 좀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당하시네. 계속 빠져나가시네요. 근데 진짜 이거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재미로만 네. 이게 이제 뭐 요즘 막 인스타 이런 데도 이게 사진 되게 많이 올라와요. 노래방이 어떻게 한 건물에 이렇게 많냐.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슨 탑 뭐 이런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재미있고 또 이제 뭐 막 이것 때문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막 민원 제기하고 이런 걸로 부정적인 게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그거대로 조명이 돼야 되지만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약점은 빼고 좋은 걸 잘 결합을 하면 이 도시를 만들거나 이 어떤 관광지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이 창원 안에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로 사람이 다 몰리는 구조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 네.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상남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창원의 관광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네. 우리 창원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축제가 진해 군항제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이걸 저기 놓칠 뻔했어요. 우리 저기 LG U 플러스의 유동인구 데이터 힘들게 너무 빼오셨는데 중요한, 내가 놓칠 그렇죠. 뻔했는데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저기 큰 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진해 군항제 하면 그 젊었을 때 청년 때 군항제를 보러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마산에서 넘어가는 터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갇혀가지고 몇 시간을 버스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리적 현상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터널 안에서 몇 시간을 갇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단한 축제였는데 이 축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이제 진해에 있는 벚꽃나무의 수령만큼 축제가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가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분들이 저희 진해 군항제에 오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혹시 진해군항제가 목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벚꽃. 벚꽃 실은 이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그렇죠. 세우고 군항제니까.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축제가 군항제입니다. 그냥 술 먹고 그냥 그 야시장에서 그냥 그거 아니었어요? 그쪽으로 기억하시네요. 벚꽃 축제가 아니니까요. 술 먹고 그리고 놀다가 진짜. 올해 61회 군항제로 합니다.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까 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63년부터 61회.
이 진해군을 전체를 다 보진 않고요. 그 진해군에 사람이 많이 이동한 7개의 동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화동, 병암동, 석동, 여자동, 이동, 충무동, 태백동.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지 좀 보려고 하면 그래서 군항제 때. 네네, 군항제 때 딱 그 기간이 보통 진해구가 한 17만, 18만, 한 2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1일 동안 몇 명이었는지 봤더니 977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900만 명이요?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야? 11일 동안 하루에 90만 명의 외지인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인산이네. 그 5시간 동안 그 터널에 갇힐 수 있다. 그러네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해마다 나타나는 해마다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누군가는 갇혔을 것이다. 와, 추정해 보시죠. 이게 상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일반 신문에서 450만, 500만 정도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100만 명, 1000만 명 정도 온 걸로 11일 동안. 명. 네. 이렇게 좀 꽤 많은 사람들이 온 걸로 저희가 안 돼요.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까 진해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탄탄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 그 열흘 동안의 그 매출이 상당한 영향을 그럴 수도 끼친대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안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자원이 있죠. 자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사실은 낮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잠재력에 비해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많이 왔는데 이 정도 인원이 왔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머무를까요? 그리고 얼마나 소비할까요? 이걸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계산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명이 와도 몇천억을 쓰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래서 그냥 교통만 막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그러네요. 그 1000만 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근데 현재로 봐서는 충분한 그릇이 준비가 그렇죠. 되어 있지 왜냐면 않은 그냥 것 같다. 스쳐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잠깐 몰리고 끝나버리면 근데 이게 좀 퍼져야 소비는 안 되는 되는 퍼져야 거죠. 되는 거잖아요. 연간으로 천천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게 인프라가 약한 거죠. 아니면 연계되게 하거나. 예를 들어 예, 아까 낙후되고 있다는 그 마산의 하포 회원 이쪽도 바다 요즘 수변공원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좀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볼 만할 텐데. 실제 주말에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축제 시작한 3월 25일 같은 경우는 160만 명이 오고 이제 뭐 그 다음 일요일 날은 142만 명. 이제 주중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많이 절반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 4월 1일 날 같은 경우도 140만 명. 그래서 주말에는 90만, 100만, 140, 150만이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끼워 죽을 수도 있다. 예. 그 주말에 군항제 갈 때는 필히 그 빈 페트병 같은 거 충분히 좀 챙겨서 차에.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속초 같은 데는 그 한 달 동안 방문하는 뭐 몇 달 동안에 방문하는 이런 숫자가 막 한꺼번에 하루에 밀려오는 그러니까. 숫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넘치면은 입에 들어오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네. 사는 사람의 힘들기만 하고. 7배가 지금 매일매일 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는 사람이 7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뭐 아까 그 정도일 줄은 저도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450만 보고 얼마 안 되겠지 봤는데 저희 데이터로 보니까 1000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것만 잘 분석을 해서 분산시키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이 정도 왜냐면 사실 저는 요즘 간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누가 가나 그랬더니 혹시 연령대를 우리를 제외한 1000만 명이 매력하고 있어요. 연령대를 보면 실제 뭐 60대, 70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30대, 20대, 40대, 60대 순으로 비율차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네, 그러니까 30대, 20대도 많이 오고요. 비율차가 거의 없고 또 70대하고 70대는 계속 비슷한 수준 오고요. 10대는 딱 주말만 뜨는 이런 구조로 실제 젊은 사람도 많이 방문하는 뭐 그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네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곳이군요. 전 국민이 좋아한다는 건 좀 이렇게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그렇죠. 네,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정확히 보면 우리 왔을 거 보통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통 경기도, 서울 그 지역 이 순으로 되게 나타납니다. 그걸 수도권에서 많이 가. 근데 저도 얼른 보면 보통은 그런데 부산 분들이 많이 보통 그런데 보통 그런데. 말씀하신 부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 행사는 부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 경남, 그래 그러겠죠. 그다음 경기도, 서울, 그렇겠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순으로 됩니다. 보통은 수도권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희 뭐 강원 할 때도 서울이 제일 많고 아니, 경기도 서울 강원 뭐, 아니면 경기도 강원 서울 이랬는데 경기도 사람 영향이 그래도 없고 조금 더 적고 근데 부산하고 대구 쪽 아니 부산하고 경남 쪽 사람들이 한 45% 정도 47%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야, 근데 거기 진해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이렇게 식당을 하거나 숙박업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생활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스트레스 있어요. 금방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 한강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윤중로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저희가 여기도 이제 아주 유명한 벚꽃축제, 여의도 벚꽃축제의 한가운데거든요. 벚꽃축제 기간만 되면 미쳐버리겠어요. 그 번데기 냄새, 오징어 굽는 냄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마 진해가 이제 관광객들이 그 정도 오면은 사업하시는 분도 좋으실 텐데, 주민들의 또 불편,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엄청나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약간 프라이드는 있으실 것 같아요. 60몇 회가나 됐고 이건 우리 지역의 대표 명물이야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전국의 사람 물론 지방에서 많이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그래도 뭐 그 신문기사는 450만 정도 왔다고 하는 행사니까 일주일 한 14일 정도 되는데 450만 꽤 큰 숫자죠. 제 친구 중에 그 하동 쌍계사 밑이 그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쌍계사 밑에 벚꽃이 어마무지하거든요. 엄청 이뻐요. 쌍계사까지 올라가는 길이.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진짜 그 벚꽃철만 되면 그 쌍계사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벚꽃 다 베버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예, 누구에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기간에 어느 도시를 방문하시든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생활의 터전이다, 공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꼭 좀 유념하고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군항제까지 쭉 창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주시대 실장이 한 도시가 통합이 완성되려면 한 30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권 전문가로서 창원이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남은 17년 동안 어떤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될 것 같은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딱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심층 분석을 하면서 야, 여기 포트폴리오 너무 좋다. 일단 공업적인 근간이 너무 탄탄히 갖고 있죠. 물론 시대적으로 이제 약간 이게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또 마산 어시장. 그렇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요즘 같은 계절에 어시장 가면은 거기 전어를 보리된장에 찍어 먹게 해줘요. 어시장 가면. 마산 어시장에서 보리된장에 찍어 먹는 전어는 진짜 있어요. 어떻게 오늘 절반 말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아구찜 골목도 있고요. 마산 아구찜. 그럼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끊었어요. 아니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들. 뭐 제가 할 얘기가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들은 잘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아주 원석 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외부에다 제가 이제 항상 또 이 방송을 하면서 도시 마케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이게 공업과 관광과 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동시에 다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자, 주시대 실장. 예. 사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던 스타필드 창원점이 2026년에 문을 여는 것으로 개설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의창동인데 이 팔령동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요. 약간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아마 마산 회원이나 하포에 계신 분들은 저 대형 상업시설이 또 구창원시 쪽으로 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성남 생각난다. 지난번에. 예,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분당구에 자리 잡은 그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그냥 밖에서 얘기할 때는 수정구나 중흥구 쪽으로 갔으면 더 분양 발전에는 좋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 같아도 분당에 나갈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오랜 사업성 검토 결과 의창구로 나가기로 결정을 된 거겠죠.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인위적으로 막 쪼개고 하면 또 유통은 또 유통대로 균형적으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배합화할 때는 좀 지난 것 같다. 당장 다시 분할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마산, 예전 창원, 예전 진해 이 생각은 이제 조금 접어두고 근데 이제 진해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군항제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잘 치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진해는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창원은 구창원은 의창이나 송산구는 산업이나 상업 시설이 발달해 있고 그럼 사실 이제 마지막 마산, 회원이나 하포는 자기 색깔에 맞는 거를 찾아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걸 해줘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여러 가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마산, 회원, 하포는 구 창원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요청하는 걸로 해서 마산 지역을 좀 키우면 그 다음에 건강한 긴장 관계, 경쟁 관계를 조성하면 모든 지역이 다 우상향하는 성장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정수 실장, 준비 많이 해왔어요. 하다가 중간에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가구 변화를 좀 본 게 있어요. 전체 마산의 아니 창원의 가구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자녀가 없는 가구는 증가를 했어요. 1인 가구, 그다음 시니어 이렇게 자녀 없는 가구는 증가. 굉장히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율이 14%나 됩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업지구에 혼자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키즈맘들, 미취학 키즈맘이나 이제 또 2인 가구, 결혼한 2인 가구들, 그리고 중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중년, 자녀, 이 사람 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뭘 의미할까라는 걸 좀 고민해 봤는데 실제 아이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아이가 자라는 데는 문제인데 그 자라기 전에,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약간 정책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반영되면 좀 나가는 사람들 좀 붙잡으면, 그러니까 뭐 그 수도권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좀 붙잡으면 이런 가구의 변화들을 맞아요. 조금 더 늘리고 인구를 좀 늘리고 가구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요 부분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중간에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좋은 해드립니다. 인사이트를 늘고 있다. 감사합니다. 창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3.15와 12.8을 통해서 한국 민주화를 견인해 왔고 80년대, 9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노동자 대투쟁의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토대를 만들어낸 도시이기도 하고 70년대 이후로 공업화를 통해서 한국의 그 발전을 또 그 경제적 발전을 또 끌어왔던 동력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상징적인 도시예요. 창원이. 그래서 이 도시가 자기 정체성을 좀 앞으로도 잘 유지하고 강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20년 전에 살기 좋은 도시의 상상 수위에 올랐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